아내는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다. 아내에게서 어머니를 찾으려 하는 남편들. 결혼한 지 3개월째인 Y씨는 저녁을 먹다가 정색을 하고 아내에게 말했다. 자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정말 참다 하는 말인데 너는 음식 솜씨가 진짜 없는 것 같다. 그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일단 정성이 너무 없잖아? 대충 아무렇게나 하니 맛이 나겠니? 이럴 바엔 앞으로 시켜 먹든가 나가서 먹든가 하자. 아내 MC는 입안에 든 밥알이 튀어나올 뻔했다. 선배가 밥 먹고 가자는 걸 마다하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와 나름대로 차린다고 차린 밥상이었는데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 어이가 없었다. 맥이 탁 풀렸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번 쏘아붙였다. 뭐라고? 그게 할 말이니? 맛없는 건 물론이고 정성이 1도 없다고? 대충 아무렇게나 한다고? 야, 진짜 말이 안 나오네. 먹지 마. 먹지 말라고. 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모르지? MC는 숟가락을 내 동댕이 치듯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다. 참을 수 없었다. 아니, 내 말은 옛날에 엄마는 밑반찬도 많이 해놓고 국이나 찌개도 간 딱 맞춰서 참 맛깔나게 해주셨는데 왜 너는 도저히 그 맛이 안 나느냐 말이지. 엄마가 가르쳐준다고 해도 네가 싫다고 했잖아. 네 식대로 해보겠다며. 그런데 왜 나아지질 않느냐 이 말이야. 남편의 말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되었다. MC는 고함치듯 대꾸했다. 야, 너 그럼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니? 엄마가 해준 음식이 그렇게 맛있고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가서 살아. 그동안 내가 해주는 맛없는 음식 먹느라 고생했다. 잘 가라. MC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Y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살벌한 분위기 속에 냉랭한 상태로 지내야 했다. 그나마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위기 상황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부부들이 의외로 많다. 음식 솜씨는 물론 말투, 씀씀이, 정리정돈, 청소를 비롯해 생활 전반에 걸쳐 툭하면 아내를 자기 어머니와 비교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타박을 하는 것이다. 어머니를 궁극의 경지 혹은 모델이 되는 인물로 설정해놓고 아내를 그에 맞추려 한다든가 아내에게서 자꾸만 어머니의 흔적이나 모습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남편들이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젊은 부부에게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결혼 생활 수십 년 차인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취급을 받으며 기분 좋을 아내는 없다.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더욱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두 번째 어머니를 찾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첫 아이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런 말이 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에 공감하지만 여기서부터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비극이 잉태된다. 남편에게 어머니와 아내는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다. 어머니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여인이다. 아내는 인생의 파트너이자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동안 자신을 지탱해주고 도와주는 여인이다. 비교와 가늠의 대상이 아니다. 매사 이 두 여인을 비교하고 평가할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란 시어머니와 아내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방황하는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다. 갈등의 싹은 신혼 초 부부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배우자가 자신과 사뭇 다른 문화를 가진 가정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게 보통이다. 당연히 의견이 대립하고 충돌한다. 이런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개입하면 상황이 더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시어머니는 아들인 남편 편을 들게 되고 며느리인 아내는 외톨이라는 생각에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자신을 어머니와 비교하면 감정이 폭발하고야 만다. 왜 남편은 아내에게서 자신의 어머니를 찾으려는 것일까? 남편이 아내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 어머니의 상을 아내에게 투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투사란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자신의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에게 그런 충동이나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심리를 가리킨다.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죄의식, 열등감, 자책감, 공격성 같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 기제로 삼기도 하고, 자신이 평소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안을 얻으며 익숙하다고 느꼈던 감정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 함으로써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 기제로 삼기도 한다. 남편은 결혼 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얻었던 편안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아내에게 적용하려고 한다.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강할수록 아내에게 자신의 애착 대상인 어머니를 투사할 수 있다. 이런 관계는 몇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 첫째, 남편의 정서적인 독립이 더욱 어려워진다. 장성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독립했으면 남자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고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자신이 서 있을 곳은 과거의 둥지가 아니라 지금의 가정이다. 그러나 남편이 과거 속의 어머니 아들 관계에만 머물러 있기에 현재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둘째, 아내의 심리적인 고충이 점점 가중된다. 아내는 남편과 애정을 쌓거나 부부로서 협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남편을 보면 마치 큰아들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 남편은 홀로 남게 되고 아내와 자녀는 다른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결국 가족이 이원화되다 보니 자녀가 아버지를 낯설어하고 피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셋째, 자녀에게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남편과 자녀가 멀어지는 것과 반비례해서 아내와 자녀의 애착 관계는 갈수록 깊어진다. 따라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자라면서 나이에 맞게 분리와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심각하면 독립 자체를 막을 수도 있다. 아내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투사하는 남편의 심리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함은 물론 자녀의 미래까지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성인이 되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에게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마땅히 경제적, 정서적으로도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당당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모 역시 자식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하고 자식 또한 부모에게서 떠나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나이만 먹은 상태에서 생각 없이 결혼한 남성은 엄연히 아내가 있고 자신의 가정이 생겼음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아내인데 그녀에게서 어머니의 채취를 발견하려 애쓰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상실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아들은 남편의 대체제가 아니다.
문제는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에 있다. 텔레비전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소위 막장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며느리를 괴롭히면서 아들 편만 드는 독한 시어머니다. 며느리에게는 악마 같은 존재로 그려지지만 아들에게는 선악이 이를 데 없는 천사 같은 존재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며느리를 더욱 못살게 닥달한다. 왜 이러는 걸까? 아들은 자기 소유물이자 일심동체 관계인 반면 며느리는 아들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는 회방꾼이자 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성 중에는 평소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아들에게서 받으려 하고 남편이 충족시켜주지 못한 관심을 아들로부터 확인하려 든다. 무뚝뚝하고 자상하지 못한 남편 때문에 무시당하고 홀대받으며 사느라 숨겨온 자신의 여성성을 다정다감하고 살가운 아들에게서 보상받고자 한다. 남편이 폭력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무책임할 때 혹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을 때도 이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당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들로 인해 상쇄하고 보충하고자 점점 더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다. 장성한 아들을 둔 여성만 이러는 건 아니다. 어린 아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도 마찬가지다. 하루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섰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내가 남들 못지않게 키우려고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드님이 아직 어린데 뭘 그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준다는 겁니까? 절 닮아서 아이가 조숙해요. 어리지 않다고요. 유치원 가 있을 때 빼고는 저랑 같이 놀고 밥 먹고 목욕하고 이야기하자고 해놓고선 어느새 보면 친구들하고 놀려고 놀이터에 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아이와 놀 때도 있어요. 벌써 여자친구라니 기가 막혀서 원. 남편분하고는 의논해 보셨나요? 그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나갔다가 자정 지나서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오니까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굴 볼 시간도 없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들만 아니면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남편과의 사이에 애정이 점점 식어가면서 대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여성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과 희망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들은 자기 나이에 맞게 유치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중인데 오히려 엄마가 지나치게 아들을 구속하고 독점하려 하는 탓에 아들이 성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렇듯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나 정서적으로 분리된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기가 참 어렵다. 부모가 자신과 자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애착 관계가 형성된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절한 경계가 필요하다. 엄마의 품속에서 안전한 것, 편안한 것, 풍요로운 것만 경험한다면 가족 외부에 있는 사회나 현실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엄마 품속에서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은 채 불안한 상태로 성장할 것이다. 경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계 밖의 것을 경험해 봐야 한다. 그것은 위험한 것, 무서운 것 또는 사랑의 결핍일 수 있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 경계가 생긴다면 다음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 아이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을지를 궁금해할까? 아이는
출산의 과정보다 자신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는 부모가 원해서 태어난다라는 것이다. 아이의 탄생은 부모의 간절한 바람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부모 중 아빠는 아이에게 어떤 존재일까? 아빠는 아이가 엄마 다음으로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사람일 것이다. 아빠의 존재는 엄마의 소개로 정의된다. 엄마가 아빠에게 대하는 태도로 아이들은 아빠를 인식하게 된다. 엄마는 무심결에 아빠에 대한 불만을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내 아빠는 왜 이리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주말에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정말 미워 죽겠어. 애들하고 좀 놀아주지. 별 뜻 없이 하는 말이지만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나쁜 판단을 들려주는 것이다. 아빠가 엄마 말을 좀 더 잘 들어주면 좋겠어. 아빠가 주말에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우리랑 같이 놀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빼고 아빠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건 어떨까? 위 사례에서 보이는 문제의 원인은 아들 바라기인 시어머니나 젊은 엄마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에 남편에게서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로 인해 배우자를 통해 느껴야 할 만족과 행복을 아들에게서 찾게 되는 것이다. 아들은 내가 낳았을 망정 내 소유물이나 남편의 대체제가 아니다. 결국 행복은 부부 관계에서 나온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빗 브룩스는 최근에 펴낸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결혼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생후 18개월 무렵에 자기를 돌보는 사람과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안정적인 인간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모델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심박수가 줄어들고 호흡이 느려진다. 이런 상태를 정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이다. 유아기 때 불안한 애착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제대로 긴장을 풀지 못한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델은 사랑하는 사람이 곧 떠날 것이라고 속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박수가 늘어나고 호흡이 빨라진다. 어릴 때 회피성 애착 패턴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돌보는 사람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 아예 관계 자체를 차단한다.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델은 내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무응답에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속삭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부부 사이에 생긴 문제를 부부가 풀지 않고 외면한 채 자식을 통해 이를 보상받으려 할 때 부부 문제는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된다.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탓에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어른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